상의 탈의하십시오. 당장! 남자의 목소리는 동굴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불순한 욕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과 사의 경계에서 결단을 내리는 군인의 강철 같은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칠곡쉿 특수임무단 전설의 아이스울프 아이스볼프 강민재 상사와 지옥 같은 설원 한복판에서 이 거친 한국 남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만 했던 도도한 CIA 요원 올리비아 밀러 대위의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생존 로맨스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하는 난로가 됩니다. 휘잉, 바람, 굶주린 짐승 수천 마리가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북쪽 국경지대의 눈보라는 수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대각선으로 채찍질하듯 몰아치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얼음 입자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살가죽을 벗겨낼 기세였습니다. 시야는 제로, 그 죽음의 백색 공간 속에서 한 검은 그림자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707 특임단 소속 강민재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깨에 짐짝처럼 둘러매고 있는 것은 바로 올리비아 밀러 대위였습니다. 내려놔? 젠장 내려놓으라고. 올리비아는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 반쯤 먹혀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어깨 위에서 힘없이 버둥거렸습니다. 미군 최고급 전술 고어텍스 재킷은 허벅지 부분이 크게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붕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액체인 피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끔찍한 검붉은 얼음 덩어리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는 거친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짙은 눈썹 위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마치 고성능 레이더처럼 주변 지형을 훑으며 은폐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쓰러진 나무, 혹은 버려진 곰굴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봐요, 한국 군인 양반, 귀먹었어.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력 상원의원의 딸로 자란 올리비아의 자존심은 감자자루처럼 짐짝 취급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민재의 등판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뚝! 민재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올리비아가 도자기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대신 무거운 군장을 벗어던지듯 눈밭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윽!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처박힌 올리비아는 허벅지의 통증이 뇌를 찌르는 듯해 신음을 흘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산처럼 그녀 앞에 우뚝 섰습니다. 2시간 전 헬기 추락으로 인해 얼굴은 기름과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아래 드러난 각진 턱선과 남성적인 이목구비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발밑의 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대위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정확하지만 감정이 거세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헬기는 폭발했고 조종사는 즉사했습니다. 통신 장비는 박살났고 남쪽 상키니미기엄티터 지점에서는 북한 특수부대 붉은 늑대 중대가 당신 피 냄새를 맡고 미친 개처럼 쫓아오고 있습니다. 버리고 가길 원합니까? 좋습니다. 민재는 눈보라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는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누워서 기다리십시오. 그놈들은 아름다운 미군 여성 장교를 발견하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아니면 놈들이 오기도 전에 20분 안에 동시하는 행운을 누리시든가. 말을 마친 민재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K1A 소총의 멜빵을 고쳐맸습니다. 출발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올리비아는 멍해졌습니다. 살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군 내에서도
정보국 내에서도 밀러라는 성姓때문에 다들 그녀를 어려워하거나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이 무뚝뚝한 한국 특수부대원은 그녀를 고장난 화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추락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핵무기 데이터를 회수하는 고스트 작전은 기밀이었지만 접선 장소에 접근하자마자 적의 휴대용 미사일이 블랙호크를 찢어놓았습니다. 민재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헬기가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려요. 올리비아는 이를 악물고 고통과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저 못 걷겠어요. 다리가. 민재가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가 한숨을 쉬듯 살짝 처졌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올리비아 앞에 털썩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찢어진 바지단을 확 젖혔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놀라 다리를 빼려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전술 장갑을 낀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살갗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파편이 박힌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가 계속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혹한의 추위가 지혈을 돕는 동시에 통증마저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파편이 깊지만 대동맥은 피했습니다. 운이 좋군요. 민재는 짧게 결론 내리고 허리춤의 응급키트에서 압박 붕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하게 상처를 조여 묶었습니다. 아악, 사람 죽일 셈이에요.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재는 냉정하게 대답하며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다시 허리와 허벅지를 잡아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맸습니다. 당신 진짜? 내 임무는 당신과 당신 주머니 속 USB를 무사히 귀환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작전 실패야. 그리고 강민재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오만하지만 기묘한 안도감을 주는 그 말에 올리비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두꺼운 눈을 헤치고 나가는 그의 등 근육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화약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거친 남자의 채취가 피비린내를 덮으며 훅 끼쳐왔습니다. 그렇게 30분을 더 이동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리비아의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천증의 치명적인 신호인 졸음이 밀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지마. 민재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말을 해. 무슨 말이든 욕이라도 하란 말입니다. 이 나쁜 자식. 올리비아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계속해. 이 나쁜 자식 이름이 뭐지? 강민재. 짐승 같은 놈. 로봇 같은 새끼. 기억력 좋군. 당신은 누구야? 올리비아? 밀러? 델타포스? 팀장. 델타포스가 이렇게 약해 빠졌나 미군들은 스테이크만 먹어서 튼튼한 줄 알았는데. 민재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닥쳐.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그래. 그 정신머리로 버티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뒤편에 내려놓고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쉿! 민재는 눈밭에 귀를 대더니 고개를 들어 우두머리 늑대처럼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리비아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기름 냄새. 민재가 하얀 어둠 속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놈들이 시베리안 사냥견을 풀었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탄약도 거의 없는데. 눈밭에서 사냥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민재의 시선이 50m 전방, 마른 덤불로 가려진 석회암 절벽의 작은 틈새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어야 합니다. 이 눈보라가 우리 발자국을 지워주길 기도하면서.
민재는 올리비아를 부축해 틈새로 이동했습니다. 입구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지만 안쪽은 두 사람이 웅크리고 앉을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얼음장 같았지만 적어도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올리비아를 먼저 밀어넣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을 뭉쳐 입구를 막고 주먹만한 통기구멍만 남긴 채 마른 나뭇가지로 웅먹고 위장했습니다.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은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밀착해야 했습니다. 추워요? 올리비아가 신음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습니다. 움직임이 멈추자 급격한 한기가 덮쳐왔습니다. 출혈까지 겹쳐 그녀의 몸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소형 전술 라이트를 켰습니다. 손바닥으로 빛을 가려 위치 노출을 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올리비아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저천증 2단계.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 녹은 물과 식은 땀으로 옷이 다 젖었어. 이대로라면 15분 안에 심장이 멈춥니다. 올리비아는 몽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덥다며 재킷을 벗으려 했습니다. 더워? 왜 이렇게 덥지? 민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이상열감, 파라독시컬 언드레싱 현상이야. 당신 지금 얼어 죽고 있는 거라고. 그는 동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을 피울 뗄감도 없고 피운다 해도 영희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것입니다. 침낭도, 보온 담요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올리비아를 보고 다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 7폭7, 생존 교본 1장 1절, 여론이 없을 때. 동료의 신체는 유일한 난로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아주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밀러 대위. 민재가 엄숙하게 불렀습니다. 올리비아가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찰칵, 찰칵. 민재는 전술조끼의 버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동굴 안에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상에 탈의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어텍스 재킷 지퍼를 내리며 명령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졸음을 잠시 쫓아냈습니다. 뭐라고요? 재킷 벗고 젖은 내요까지 전부 벗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미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올리비아는 몸을 웅크리며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극한 상황에서 미쳐버렸거나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자신의 두꺼운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얇은 울 셔츠 위로 탄탄한 근육질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젖은 옷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 천으로는 옷을 말릴 수 없어. 오늘 밤 당신이 살아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천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스킨 투 스킨. 이건 생존을 위한 물리학이지.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민재가 몸을 숙여 거친 손으로 올리비아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르며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병든 고양이보다 약했습니다. 내 말 들어. 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맹수처럼, 아니 강렬한 생명력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 상원의원 딸이든 공주님이든 내 알 바 아닙니다. 이 동굴 안에서 당신은 내가 살려야 할 목숨일 뿐이야. 그놈의 자존심 지키다가 내일 아침 꽁꽁 언 시체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난 당신 멍청한 짓 때문에 내 임무를 실패할 생각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허튼 짓 안 합니다. 그저 당신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올리비아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곳엔 욕망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절대적인 보호 본능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서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빨리,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민재의 손이 그녀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지만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뜨겁고도 위태로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의 바람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암벽을 긁어대듯 윙윙거렸지만 좁디 좁은 동굴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민재가 으르렁거리듯 낮게 소리쳤습니다. 옷장 하나만 한 좁은 공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올리비아는 덜덜 떨며 마비된 손가락으로 방한복의 지퍼를 힘겹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정보 장교였습니다. 수많은 모의 고문을 견뎌냈고 시체도 보아왔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 나약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알몸이 되어야 한다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르르륵 마지막 옷가지가 차가운 눈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을 내는 한기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올리비아의 맨살을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비명 같은 신음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턱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민재는 그녀에게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민재의 몸은 달궈진 강철처럼 뜨거웠고 민재에게 올리비아의 피부는 살아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안으십시오. 꽉. 민재가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는 구급낭에 남아있던 얇은 은박담요 스페이스 블랭켓을 꺼내 두 사람의 몸을 감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좁아터진 공간이 두 남녀의 몸을 빈틈없이 밀착시켰습니다. 올리비아는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특수부대원의 근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짓눌렸습니다. 공포로 요동치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달리 민재의 심장은 강하고 침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올리비아가 신음했습니다. 천이 전해지자 마비되었던 말초신경이 되살아나며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참으십시오. 피가 다시 돌고 있다는 신호니까. 민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올리비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과 팔을 강하게 문지르며 마찰열을 일으켰습니다. 총과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밀러 가문의 귀한 딸의 부드러운 피부를 긁어대듯 지나갔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한 손길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성이 이것은 의료행위라고 외쳤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짙은 수컷의 냄새, 적나라한 접촉, 그리고 이 남자의 압도적인 힘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례하다고 증오했던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를 산 사람의 세계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자지 마십시오. 민재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가 미끄러지려는 몸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그 USB에 대해 말해봐요. 붉은 늑대의 놈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원합니까? 그는 고통과 민망함에서 그녀의 주의를 돌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암호, 코드? 올리비아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더듬거렸습니다. 방어 시스템, 미사일, 그럼
난 지금 핵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 거군. 민재가 피식 웃었지만 그녀를 아는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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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근육이 팽창하며 올리비아를 옥죄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옆에 두었던 K5 권총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스위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동굴 입구의 미세한 틈새를 노려보았습니다. 놈들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 눈을 밟는 뽀드득거리는 군화 소리가 죽음의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과 적 사이에는 얇은 눈벽 하나뿐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적들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품에 완전히 파묻혀 그의 극도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첫 유지를 위해 그녀의 등을 감싸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방아쇠에 검지를 건 채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찾아봐 눈 때문에 흔적은 덮였지만 개가 피 냄새를 맡았어 걸걸한 북한 사투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붉은 늑대 부대원들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놈들입니다. 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개의 후각도 마비시킬 것이고 입구를 막은 두꺼운 눈이 냄새를 어느 정도 차단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인내심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죽습니다. 다행히 눈보라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며 모든 냄새와 소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중대장 동지 저쪽 계곡 쪽에 흔적이 있습니다. 쫓아 서둘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10분간 더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는 길게 숨을 토해내며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갔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급격한 천 변화와 허벅지 상처의 감염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젠장, 민재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녀는 덜덜 떨며 물에 빠진 사람처럼 민재의 등에 손톱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뜨거워. 불이야. 너무 뜨거워. 오한과 발열이 반복되는 말라리아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추워하면 으스러지게 끌어안아 열을 나누고 뜨거워하면 팔을 풀어 차가운 눈을 이마에 대주었습니다. 그 밤, 민재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747 부대에서 살인병기로 훈련받으며 심장을 얼려버린 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품 안에 안긴 이 연약한 여자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내면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기가 아니라 한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는 남자 말입니다. 죽지 마. 그는 헝클어진 그녀의 금발머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죽는 건 허락 못해. 새벽녘, 올리비아가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단단하지만 안전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턱에 수염이 거뭇하게 돋은 민재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동굴 입구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를 지킨 것입니다. 강? 그녀가 힘겹게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고 좀 자둬.
민재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곧 해가 뜹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희미한 여명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이 걷히면 사냥꾼들의 시야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개마고원의 태양이 설원 위로 떠올랐습니다. 침엽수림은 눈부신 크리스털처럼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민재가 입구를 막은 눈을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올리비아가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좀만 더 내겠어. 주니 좀더 습니다. 전이 봄의 시에다. 그녀는 얇은 은박 담요 아래 알몸으로 서로 엉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밤에는 생존이었지만 아침에는 적나라한 민망함이었습니다. 옷 입으십시오, 빨리. 민재는 등을 돌린 채 밤새 자신의 천으로 어느 정도 말려둔 그녀의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소방관처럼 신속하게 군복을 갖춰 입었고 얼굴은 다시 냉철한 군인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술을 깨물며 옷을 입었습니다. 허벅지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비명은 삼켰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어디쯤이죠? 동굴 밖으로 나온 올리비아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죽음의 분지 한가운데. 민재가 쌍강경으로 멀리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계곡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이킬러무 박. 검은 점들이 횡대로 움직이며 바위와 덤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늑대 부대였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토끼몰이를 하고 있군. 민재가 판단했습니다. 앞은 절벽, 뒤는 추격대. 유일한 길은 서쪽 능선의 검은 숲 블랙 포레스트를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검은 숲 거긴 지형이 험하고 눈사태 위험 지역이라 지도에도 그러니까 놈들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게 유일한 기회야. 민재가 털썩 앉으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히십시오.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그 다리로 100m도 못 가서 상처가 터질 거고 피냄새 맡고 놈들의 개가 5분 만에 달려올 겁니다. 당장 타.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어제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익숙한 온기. 절대적인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걷지 않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바위를 밟아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설원을 지날 때는 나뭇가지를 신발에 거꾸로 매달아 이동 방향을 속이는 교란 작전을 썼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올리비아가 귓가에 물었습니다. 당신네 고급 사관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지. 민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 껍질과 뱀을 씹어먹으며 국경을 넘나들 때 배운 겁니다. 올리비아는 침묵했습니다. 그와 자신 사이에는 국적뿐만 아니라 살아온 세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위성 화면으로 전쟁을 지휘했지만 그는 피와 본능으로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때 민재가 미끄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자신의 등으로 충격을 받아내며 올리비아를 품에 안고 보호했습니다. 민재가 나무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올리비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 대신 눈밭에 묻은 핏자국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저길 봐. 늑대 발자국이었습니다. 인간 늑대가 아니라 진짜 야생 늑대 무리의 흔적이었습니다. 훌륭해. 민재가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여행 동반자가 생겼군. 이게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놈들의 개들은 야생 늑대. 우두머리의 냄새를 맡으면 공포에 질려. 우린 늑대 발자국을 따라간다. 미쳤어요. 잡아먹힐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놈들을 잡아먹든가.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민재가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늑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진 그녀가 웅걸거렸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민재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총상 주변이 검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괴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다리를 자르거나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멈춰야 해. 민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편을 꺼내야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 올리비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리하게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취제도, 소독된 도구도 없는데 날 죽일 셈이에요. 안 하면 해지기 전에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드물게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평평한 바위 위에 눕히고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는 군용 대검 카바카야발을 뽑았습니다. 칠흑 같은 칼날이 설원 위에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불이 필요해. 민재가 중얼거리며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푸른 불꽃 위에 이 랜턴 물고 위에 칼날을 대고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했습니다. 매캐한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올리비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지만 인간이었습니다. 생사를 찢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이었습니다. 이거 무십시오. 민재가 자신의 손목시계 가죽줄을 풀어 그녀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혀 깨물지 마. 많이 아플 겁니다. 올리비아는 떨면서 가죽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어떤 확신을 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아닌 당신은 할 수 있어. 우린 해낼 거야. 라는 강한 믿음.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칼을 댔습니다. 스걱. 달궈진 칼날이 부어오른 살을 갈랐습니다. 으브? 응? 올리비아의 비명이 입안에서 터졌지만 가죽줄에 막혀 처절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고 영하의 날씨에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민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에도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손끝은 외과 의사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는 죽은 조직을 도려내고 칼끝으로 근육 깊이 박힌 금속 조각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그가 칼끝을 비틀었습니다. 챙! 피 묻은 금속 파편이 바위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혈과 소독을 위한 소작, 카우터라이제이션. 조금만 참아. 마지막이야. 민재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 고통을 자신이 대신 느끼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잔인한 행동을 앞둔 뜻밖의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시뻘겋게 달궈진 칼날을 환부에 갖다 댔습니다. 치익. 살타는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뒤집으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자신의 속옷을 찢어 만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올리비아를 안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잘했어, 공주님. 그가 속삭이며 젖은 금발을 쓸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바스락. 가까운 곳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권총을 뽑아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위장복. 붉은 늑대의 정찰병이었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AK-74를 든 놈은 살타는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은 탄환은 10발. 빗나가서도 안 되고 총소리로 본대를 불러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는 권총을 집어넣고
아직 올리비아의 피가 묻은 대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칠법칠 방식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민재는 눈뭉치를 오른쪽으로 던져 소리를 냈습니다. 정찰병의 총구가 즉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찰나의 빈틈, 민재가 왼쪽에서 설표 고그게바우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단 한 번의 그어냄. 정찰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피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민재는 시체를 뒤졌습니다. 무전기, 수류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빵 한 봉지와 수통. 신의 선물이군. 민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는 올리비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복귀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놈들의 동료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상처 처치 덕분에 올리비아는 정신이 좀 들었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민재가 부축해 일으키며 뺏은 수통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조금씩. 올리비아는 성수라도 되는 약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정가는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고 잔인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을 치료해준 남자. 감사는 나중에, 파티는 이제 시작이니까. 민재는 손을 바쁘게 움직여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시체를 숨기는 대신 나무에 기대 앉혀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뺏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시체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시체의 무게로 안전 손잡이를 누르게 했습니다. 시체 부비트랩 올리비아가 알아차렸습니다. 잔인하군요. 이건 전쟁입니다. 티타임이 아니야. 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놈들이 동료를 흔들어 깨우는 순간 콱광,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검은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러운 천연의 미로였습니다. 20분 후 뒤쪽 숲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함정이 작동한 것입니다. 1대 0. 민재가 중얼거렸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폭발은 적을 늦추겠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강, 저길 봐요. 올리비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서쪽 500m 지점에 주황색 화물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CIA의 보급품이었습니다. 보급품이야. 올리비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약이랑 탄약, 발신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덤불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잘 봐, 바람은 동쪽으로 부는데 왜 낙하산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올리비아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맞습니다. 낙하산은 너무 빠르고 곱게 떨어졌습니다. 아군 낙하산이 아닙니다. 민재가 확신했습니다. 놈들의 함정이야. 가짜 낙하산을 뿌려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저기로 뛰어가면 저격수가 내 머리와 당신 머리를 수박처럼 터뜨릴 겁니다. 올리비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쩌죠? 포기해요. 아니, 가져가야지. 단, 내 방식대로. 민재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나무 가지를 꺾어 끝을 뾰족하게 깎은 뒤 자신의 소변을 부어 얼렸습니다. 강철보다 날카로운 얼음창이 되었습니다. 헬기자네에서 챙긴 낙하산줄을 나무 사이에 팽팽하게 연결했습니다. 당신이 미끼가 돼 줘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저 바위 뒤에 숨어서 낙하산 쪽으로 몇 발 쏘십시오. 놈들의 시선을 끌어. 난 저격수 등 뒤로 돌아갑니다. 칼 들고 저격수랑 싸우겠다고요? 난 7폭 7입니다. 내가 곧 무기야. 작전 개시.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K5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 즉시 세 방향에서 총알이 날아와 바위에 박혔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시선을 끄는 사이 민재는 유령처럼 눈밭을 기어 이동했습니다. 그는 뛰지 않았습니다. 하얀 설경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저격수가 숨어있는 소나무 위로 소리 없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놈은 올리비아에게 정신이 팔려 등 뒤의 사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줄로 놈의 목을 뒤에서 졸랐습니다. 저격수는 소리 없이 버둔 것이다 축 늘어졌습니다. 민재는 놈의 드라구노프 저격총을 챙겼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바뀔 차례다. 민재가 조준경에 눈을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탕 3시 방향 저격수가 쓰러졌습니다. 탕 9시 방향 놈의 철모가 날아갔습니다. 낯선 총소리에 올리비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민재가 안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원의 전쟁신 신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가짜 보급품 상자에 접근했습니다. 함정이었지만 미끼로 넣어둔 식량이 조금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적군 작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나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민재가 지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밤을 보낼 곳이 필요해. 2차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더 거대한 눈보라가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폭포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위에서 보이지 않으며 입구도 하나뿐인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건조했습니다. 민재는 위험을 감수하고 적에게서 뺏은 고체 연료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가렸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어둠 속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반으로 나눈 건빵 한 봉지와 든 눈 녹인 물이었습니다. 초라했지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먹어요. 민재가 더 큰 조각을 올리비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은요? 올리비아가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특수부대는 굶는 게 일상입니다. 당신은 상처 회복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올리비아는 그를 보더니 자기 몫을 반으로 쪼개 다시 그에게 건넸습니다. 같이 먹어요. 아님 같이 굶어 죽드는가. 우리 전우잖아요. 민재가 놀란 듯 그녀를 보았습니다. 도도한 CIA 아가씨의 눈빛은 사라지고 강인한 군인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피식 웃으며 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리며 따뜻해졌습니다. 왜 7푹7에 들어갔어요? 올리비아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은 그냥 명령만 따르는 군인이라기엔 너무 아까운데. 민재가 춤추는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불빛 속에 슬픈 기억이 비쳤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도 군인이었죠. 인질 구출 작전 중에 내가 1초 망설이는 바람에 녀석이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벌주기 위해 디렉션에 들어와 아이스 울프가 됐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누구도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가 올리비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질게 구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시체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특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올리비아의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잔인해 보였던 그 모습 뒤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무릎 위에 놓인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강. 그리고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날 살렸잖아요. 작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민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당신은 상원의원 딸이 왜 이런 사지에 뛰어들었습니까? 증명하고 싶었어요. 올리비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늘 아들을 원했죠. 날 정략 결혼용 트로피로만 생각했어요. 집안 남자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오만했나 봐요. 아니,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용감합니다. 적어도 집에 가고 싶다고 징징 짜진 않았으니까. 사실 몇 번 울 뻔했어요. 올리비아가 킬킬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습니다. 죽음이 도사리는 설원 한가운데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격수에게서 뺏은 무정이가 지직거렸습니다. 치익, 치직. 한 대장, 여기는 피닉스, 목표물 위치 확인 완료. 좌표 엑스레이 45로 포격 준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닉스, 올리비아가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미측 작전 사령관 호출명이에요. 내 상사라고요. 뭐라고? 민재가 무정이를 낚아챘습니다. 무정이 속 목소리는 차가운 영어로 계속되었습니다. 둘 다 사살해 USB 회수하고 목격자는 남기지 마라. 특히 밀러 가문 딸년. 그년 죽음은 전쟁 명분으로 쓰기 딱 좋으니까.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쫓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군에게 팔려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 배신당했어. 올리비아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고통은 총알보다 아팠습니다. 민재가 즉시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하며 올리비아를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휘잉, 박격포 소리였습니다. 엎드려 민재가 소리치며 올리비아를 덮쳤습니다. 화광 동굴 입구가 무너지며 흙과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생매장되었습니다. 폭발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암석과 눈더미가 입구를 틀어막아 동굴은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자욱한 돌가루 때문에 올리비아가 기침을 토했습니다. 귀가 먹먹해 삐안해 하는 이명만 들렸습니다. 강강 어디 있어요? 그녀가 허공을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민재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가 전술 라이트를 켰습니다. 빛이 비친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였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낙석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다 다친 것입니다. 다쳤잖아요. 올리비아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스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갇혔다는 거지. 민재가 입구를 비쳤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요. 포격으로 생매장시킨 겁니다. 민재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757이 이렇게 쉽게 죽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지. 그는 공기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동굴 안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구멍이 있어 산 뒤쪽으로 통하는 샛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길, 날카로운 종유석이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절뚝거렸습니다. 충격으로 다리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대체 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친구분이었어요? 내가 자라온 걸 다 보신 분인데? 돈과 권력 때문이지. 민재가 앞장서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USB에 뭐가 들었습니까?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코드가 아니에요. 양국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불법 무기 거래와 거대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어요. 아빠도? 아마 이용당하신 걸 거예요. 민재가 멈춰 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 목숨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군. 당신이 유일한 산증인이니까. 미안해요.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헛소리. 이 구덩이에 제 발로 뛰어든 건 접니다. 민재가 피식 웃으며 바위 틈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끌어올릴 겁니다. 1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전방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는 눈 덮인 협곡을 내려다보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개를 내밀자마자 총알이 민재의 어깨를 스치고 바위에 박혔습니다. 탕, 매복이다. 민재가 올리비아를 눈밭으로 밀어뜨렸습니다. 절벽 아래
장갑차 3대와 수십 명의 붉은 늑대 병력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 탈출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올리비아가 뒤쪽에 청일 낭떠러지와 앞쪽에 총구를 번갈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직 있어. 민재가 마지막 수류탄의 핀을 뽑았습니다. 나 믿습니까? 언제나. 그럼 뛰어. 민재가 수류탄을 적진으로 던져 연막을 만들고 올리비아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은 채 수직에 가까운 설사면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속도로 목건도노도노에 증오처럼 미끄러져 있다 차네 더 전대어 탐번치게 스톰보 내려서 더 우거도고 소게 손이 예 재미있다며 눈보라가 파도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활강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활강은 비탈 아래 덤불 속에 처박히며 끝났습니다. 두꺼운 눈 덕분에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서둘러 저기 송신소로 민재가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냉전시대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중개소였습니다. 칠함대에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통신 장비가 있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녹슨 기계뿐이었습니다. 민재가 제어판을 살폈습니다. 젠장, 다 망가졌어.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켜봐요. 올리비아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그녀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녀는 회로판을 뜯어내고 민재의 단검으로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추위에 손이 떨렸지만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전력이 필요해요. 민재가 낡은 발정이를 발견했습니다. 지포 라이터에 남은 기름을 털어넣고 시동줄을 당겼습니다. 콜록, 콰르릉 발전기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포효했습니다. 제어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됐어 비상 주파수. 채널 19. 올리비아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델타 11 델타 11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 좌표는 델타 완로엔 수신 양호 신원을 밝혀라. 올리비아 밀러 보안코드 알파 줄루 929 확인됨. 구조팀 도착까지 20분. 위치 사수하라. 20분. 민재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붉은 늑대의 장갑차들이 나무를 짓밟으며 굉음을 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 이 콘크리트 박스 안에서는 5분도 못 버팁니다. 놈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어요. 포신이 그들을 향하는 것을 본 올리비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재가 올리비아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강인한 푸른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모하고 슬픈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USB 내놔.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내가 더 빠르니까. 안 돼 무슨 짓을 하려고요? 올리비아가 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들어 강 뒤쪽으로 이어지는 배수구가 있어. 당신은 거기로 가. 내가 정문에서 놈들 시선을 끌겠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같이 싸워요. 올리비아가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난 24시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피어난 모든 감정을 담은 뜨겁고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입술에 올리비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사라서 저 개자식들을 고발해? 이건 명령이야. 그는 그녀를 배수구 쪽으로 거칠게 떠밀고 주워온 AK-47을 들고 정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놈들 앞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나 여기 있다. 민재가 포효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적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의 무모한 행동은 즉시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장갑차와 보병들의 총탄이 정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재는 다람쥐처럼 엄폐물 사이를 구르며 정확하게 사격했습니다. 한 발에 한 명씩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적은 100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올리비아는 악취나는 차가운 배수구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강민재.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위쪽에서 들리는 총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지만 구조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신소 쪽 총소리가 잦아들더니 뚝 끊겼습니다. 무서운 정적. 안 돼! 올리비아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송신소를 보았습니다. 민재가 잡혔습니다. 그는 눈밭에 무릎 꿇려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붉은 늑대 지휘관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USB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지휘관의 얼굴에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퍽 지휘관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민재가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올리비아의 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올리비아 밀러, 전사 가문의 딸이자 델타포스 팀장입니다.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왕 퀸이었고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민재가 맡겨둔 드라구노프 저격총을 꺼냈습니다. 눈밭에 엎드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재가 가르쳐준 대로 심장 박동을 조절했습니다. 기다려, 강, 죽지 마. 거리 800m, 강풍, 움직이는 표적. 올리비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어제의 철부지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고원의 바람이 차가운 저격총 총신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올리비아는 왼쪽 눈을 찡그린 채 오른쪽 눈을 스코프에 고정했습니다. 눈 위에 무릎 꿇린 민재. 관자놀이에서 흐르는 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늑대 지휘관이 권총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처형 직전이었습니다. 원샷, 원킬. 올리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풍속, 탄도 낙차를 계산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타항 총알이 바람을 찢었습니다. 800범위의 지원편이 전미 800m, 1.5초. 폐허 방아쇠를 당기려던 지휘관의 팔이 붉은 피상해와 함께 터져 나갔습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습니다. 뭐야, 저격수다 엎드려. 놈들이 혼비백산하며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민재였지만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쏘았는지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 가장 가까운 병사에게 박치기를 날리고 대검을 뺏었습니다. 단칼에 밧줄을 끊어뒀습니다. 민재는 쓰러진 병사의 AK를 낚아채 아까 포격 맞고 불타던 장갑차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올리비아 2시 방향 트럭, 연료통을 쏘십시오. 민재가 무정의에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듣고 있길 바라며. 라저 로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들려왔습니다. 타항 2번째 총알이 증원군을 태운 군용 트럭에 연료통을 관통했습니다. 화광 거대한 화염구가 솟아오르며 적들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혼란을 틈타 민재는 은신처에서 뛰쳐나와 올리비아가 기다리는 숲 가장자리를 향해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적탄이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올리비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살아있었어. 올리비아가 그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외모 따윈 상관없었습니다. 피와 진흙 범벅이 된 이 남자가 그녀에겐 보물이었습니다. 사격 솜씨 좋은데. 공주님. 민재가 퉁퉁 부은 얼굴로 씩 웃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친 줄 알았는데. 난 전우를 버리지 않아. 특히 내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올리비아가 툭 내뱉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USB를 말하는 건지, 진짜 심장을 말하는 건지, 하지만 로맨스를 즐길 틈은 없었습니다. 쇠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탱크를 불렀어. 민재가 멀리를 보았습니다. 디지 육복비 전차가 포신을 돌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뛰어 절벽 쪽으로 그들은 산비탈을 거슬러 뛰었습니다. 뒤쪽 숲은 폭격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는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앞은 막다른 길, 뒤는 탱크와 대대 병력. 끝났어. 올리비아가 절망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 민재가 건너편 절벽을 보았습니다. 15m 거리. 조금 낮은 곳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뛰자는 건 아니죠? 올리비아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뛰는 게 아냐, 날아야지. 민재가 두 절벽을 잇는 낡은 목재의 운반용 케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녹슬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벨트를 고리로 써서 활강한다. 내가 당신 안고 갑니다. 끊어지면요? 그럼 저 밑바닥에서 로맨틱한 결혼식 올리는 거지. 준비됐습니까? 탱크 엔진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재는 가죽 벨트를 풀어 케이블에 걸었습니다. 올리비아를 품에 꽉 안고 벨트를 잡았습니다. 점프! 그들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람이 옷을 찢을 듯 귓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무중력 상태가 되자 올리비아의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녹슨 케이블과 가죽 벨트 하나에 의지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끼익, 끼익. 가죽과 금속이 마찰하며 타는 냄새와 함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케이블이 두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졌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적들의 총알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슉슉 총알이 빗발치고 한 다발이 케이블을 스쳐 불꽃이 튀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질 것 같아요. 눈앞에서 쇠줄 가닥이 풀리는 것을 본 올리비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곡선의 최저점을 지나 반대편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줄었습니다. 반대편 절벽까지 3m를 남겨두고 멈춰버렸습니다. 허공에 고립되었습니다. 발밑은 청일 낭떠러지, 젠장, 가속도가 부족해 민재가 욕을 뱉었습니다. 케이블에서 틱, 틱 소리가 났습니다. 한 개였습니다. 던질 겁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셋 세면 저 나무 뿌리를 잡으십시오. 당신은요, 뒤따라갈 겁니다. 빨리. 끊어지겠어. 민재는 초인적인 힘으로 몸을 흔들어 반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가. 그는 온 힘을 다해 올리비아를 절벽 쪽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날아 절벽에서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를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자갈과 함께 미끄러졌지만 버텨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틴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절규했습니다. 민재는 끊어진 케이블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찰나, 그는 카바대검을 뽑아 절벽 바위 틈에 꽂아 넣었습니다. 칼날이 불꽃을 튀기며 바위를 긁고 내려가다 턱에 걸렸습니다. 민재는 칼자루 하나에 매달려 허공에서 대롱거렸습니다. 끌어올려. 민재가 핏대선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올리비아는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비명을 지르며 조기력에 달하는 거구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한 눈밭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눈이 갈라졌습니다. 조심해. 민재가 눈에 덮인 크레바스 빈카 틈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발밑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밑 얼음 동굴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긴 얼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산 내부에 얼어붙은 지하 호수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장의 틈으로 신비로운 푸른 빛이 쏟아져 내려와 아름답지만 시리도록 차가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등으로 떨어져 올리비아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강 괜찮아요. 올리비아가 기어와 그를 흔들었습니다. 민재가 기침을 하자 붉은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가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올리비아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찢어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이 푸르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는 이 강철 같은 남자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해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습니다. 왜요? 왜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해요? 그냥 인무라서.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출혈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울고 있는 흑투성이 금발 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지. 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그 동굴에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임무가 아니었어. 내 여자였지. 올리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난 군인이라 가진 게 없어. 민재가 목에서 군번줄과 어머니의 유품인 은반지가 걸린 목걸이를 풀어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한국으로 가져가서 내 동생 옆에 묻어줘. 아니, 죽으면 안 돼. 허락 못해. 올리비아가 반지를 꽉 쥐며 고개를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에게 키스해야 했습니다. 피와 눈물, 맛이 섞인 짠 키스였지만 생사의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우리 둘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때 천장의 틈에서 헬기 로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조등이 비쳤습니다. 구조대인가 적군인가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한 군인이 총을 들고 레펠 강화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민재의 총을 집어들고 그림자를 겨눴습니다. 꼼짝마 쏜다. 군인이 두 손을 들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진정해, 미인, 아군이야. 거구의 흑인 델타포스 대원, 올리비아의 충직한 부하 마이크 중사였습니다. 마이크 왔구나. 올리비아가 환호했습니다. 대장님 모시러 왔죠? 저 김치 로미오도 함께요. 마이크가 시익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쪽 입구에서 총소리가 빗발쳐섰습니다. 대장님, 위쪽에 투이됐습니다. 붉은 늑대 놈들이 몰려옵니다. 당장 떠야 해요. 마이크가 무정의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먼저 올려. 올리비아가 민재에게 하네스를 채우며 명령했습니다. 안 돼, 당신 먼저. 민재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닥치고 내 말 좀 들어. 올리비아가 소리쳤지만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엄호할 거야. 민재가 헬기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올리비아와 마이크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구조 헬기 UH-6 블랙호크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상의 사격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졌습니다. 기내에 오르자마자 올리비아는 도해에 장착된 MX-3 미니건을 잡았습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녀가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총열이 회전하며 불벼락을 쏟아냈습니다. 파괴적인 화력이 지상을 갈아엎고 장갑차를 날려버렸습니다. 바닥에 누워 응급처치를 받던 민재는 복수의 여신처럼 싸우는 올리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금발, 불타는 눈빛,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철부지 아가씨가 진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끈질긴 붉은 늑대 병사 하나가 바위 뒤에서 RPG 로켓을 조준했습니다. RPG 9시 방향. 민재가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올리비아가 총구를 돌렸지만 늦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올리비아를 바닥으로 덮치고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과광 로켓탄이 헬기 측면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헬기가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추락한다 충격 대비 Brace for Impact 조종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 민재는 올리비아를 품에 꽉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헬기가 설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암전, 바람소리, 달궈진 금속이 식어가는 틱, 틱 소리. 잔해 속에서 피투성이 손 하나가 뻗어나왔습니다. 은반지를 낀 손이었습니다. 1년 후 대한민국 서울 봄 남산타워로 오르는 길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공기 속에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에 한 외국인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부신 금발, 빨려들 것 같은 푸른 눈, 심플한 흰 원피스를 입었지만 귀티가 흘러었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지에는 캬앙이라고 새겨진 투박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고 후 둘 다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인 조종사의 불시착과 두터운 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 직후 민재는 한국군 비밀 병동으로 그녀는 CIA 청문회를 위해 미국으로 후송되면서 생이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파일은 1급 기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영영 그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남산 벚꽃이 예쁘다더군요. 같이 보러 가겠습니까? 늦어서 미안합니다.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 비 내리는 그곳에 말끔한 검은 슈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군복도, 피와 진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눈빛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깊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는 절대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소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일어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당장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다리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봄눈 녹듯 환한, 보기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엔 총 대신 붉은 튤립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밀러데이. 아니지. 이젠 강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머니 반지를 아직도 끼고 계시군요. 올리비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수많은 밤을 그리워했던 단단하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 바보야, 왜 이제 왔어? 그녀가 그의 가슴을 팡팡 때렸습니다. 저녁 절차 밟느라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눈빛에 무한한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로 무릎 꿇고 프러포즈 하려면 걷는 연습 좀 해야 했거든요.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어었습니다. 붉은 벨벳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폭풍설 작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생의 작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올리비아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반지를 끼워주자 그는 일어나 벚꽃 그늘 아래서 그녀에게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아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7법칠도 CIA도 아이스 울프도 얼음 여왕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재와 올리비아 그리고 포화와 눈보라 속에서 단련된 개마고원의 산맥처럼 영원할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휘몰아치던 개마고원의 눈보라는 멈췄지만 강민재 상사와 올리비아 대위가 우리에게 남긴 뜨거운 여운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남녀의 로맨스를 넘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설원을 건너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묵직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강민재는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살인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강함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인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이의 아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고통을 타인을 향한 연민과 보호의 힘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비아의 변화는 우리에게 성장과 신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녀는 화려한 배경과 자존심이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녀는 비로소 보호받는 공주가 아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련은 때로 우리를 발가벗겨진 듯 초라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순간이 껍질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등에 기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천의 가치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살을 맞대고 천을 나누던 장면은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생명 유지의 행위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혹하게 우리를 몰아세워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온기입니다. 물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나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행동임을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예고 없이 붉은 늑대와 같은 시련이 닥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재와 올리비아가 그랬듯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훗날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춥고 힘들더라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봄날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픽션입니다. 실제 군사 작전이나 전문적인 생존 기술, 의료 행위 등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이야기 속 상황은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므로 무리하게 모방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오직 교육적 목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혹시 모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난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